발표가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함께 보시면서 발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들으시면서 혹시 뭐 기대되는 점, 똑같이 제안하고 싶은 점, 또는 뭐 여러분들이 느낀 평가 이것저것 모두 함께 적어주시고, 모두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함께 이제 상호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같이 피드백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발표 순서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뽑기로 정했는데요. 발표 순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체인지조, 범 내려온다조, 앞불사조, 건전지조, 안아조, 로고스 이렇게 순서로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조의 발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조거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아고라에서 체육관 사용 관련 문제에 대해 발표하게 된 체인지조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안양여고 체육관은 축제, 행사 등의 이벤트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특정 운동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도 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해 운동장에서만 체육 수업을 하고 덥거나 추운 날씨에는 자습을 하도록 지도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부만 체육관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관습처럼 굳어졌고, 이로 인해 일반 학생들의 체육관 사용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된 적 없어 통정하였습니다. 체육관 사용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첫 번째는 빈 공간 활용입니다. 저희와 운동장, 체육관을 공유하는 안양여중은 학교의 빈 공간을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엔 자습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많은 자습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습실을 줄이고 교내 빈 공간을 실내 체육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부 학생들은 체육관을 주로 아침 시간과 방과 후에 사용합니다. 운동부가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지 않는 수업 시간에는 체육관을 체육 수업에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는 정책 준비 과정에서 일반 학생들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앙케이트 설문조사로 학생들의 체육관 사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후 담당 수용과 체육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대책 등의 의견을 여쭤보고 학생들의 자세한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현황 파악을 마친 뒤 운동부 관계자에게 의견을 전달 후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는 앙케이트 설문조사입니다. 앙케이트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육관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안양여고 체육 선생님 3분의 의견을 듣고자 체육관 사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체육관 사용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질문에는 선생님 3분 다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체육관을 사용하게 된다면 탁구부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나요에 대한 질문에는 수용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운동에 사용되는 물품 정리 문제, 학교의 오래된 운동부의 관습과 문화로 인해 운동부 학생들 또는 코치나 감독님께서 반대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 학생들의 체육관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들보다 체육관이 낮아 넓이 및 층고 문제가 있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수업을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 관리 및 청소를 봉사활동자를 지정해 맡기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운동부의 장비나 개인 소지품에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청소를 맡기는 것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체육관 사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고등학생은 체육 성적이 중학교보다 생기부 차원에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양질의 체육 수업의 장소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여고와 여중 체육 선생님들께서 운동장과 체육관 배정을 공유할 수 있는 폼을 만들고 선생님들끼리 상의하여 분기별이나 계절별로 사용 가능한 날을 정한다. 또 날씨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덥거나 추운 때에는 반에서 자습하기보다는 반에서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의 내용을 총 3가지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체육관이 비어있는 시간에 체육관을 사용한다. 두 번째, 여중 여고의 체육 수업이 겹치면 체육 선생님들의 합의하에 사용한다. 세 번째, 체육관 관리 및 청소는 봉사활동 희망자를 지원받거나 특별 청소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운동부가 아닌 학생들은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어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눈, 비가 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체육 수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축제 등의 행사로 체육관을 사용하게 될 경우 운동부 학생들이 체육관 관리를 하여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체육 시간에 체육관에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관리는 특별 청소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봉사활동자를 지정하는 등 운동부 학생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조의 발표 들어보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의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내려온다 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여고 범내려온다 팀의 최은우, 김지우입니다. 먼저 저희 팀의 정책 추진 배경은 안양여고의 분리수거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아 페트병과 비닐, 종이와 종이팩 등이 구분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었고, 음식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지거나 품목들이 서로 뒤섞여 있는 상황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대략 3가지 정도의 정책들을 논의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린고 라운드라고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분리수거를 신청하면 학생들이 번거로워하는 분리수거 과정을 대신해주고 불필요한 중간 단계들을 생략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프론인데요. 현재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네프론이 가진 이점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바로 페트병과 캔을 알아서 분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 편리하고 즐거운 분리수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모든 환경정책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캠페인인데요.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잘 모르는 분리수거의 다양한 내용들을 함축하여 템플릿으로 만들고 각 방의 쓰레기통 위에 부착하여 올바른 분리수거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불어 분리수거의 이점들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인지하게 하여 환경 관련 인식을 높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의 초기 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의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포인트를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는 교내 구성원들의 분리배출 관련 인식을 강화시켜 왜 분리수거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나의 작은 실천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두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만의 약속을 정하여 실제 구성원들의 실천율을 높이는 것. 세 번째 키워드로는 환경에 앞장설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모두가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중 저희 모두는 넷프론 설치와 캠페인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넷프론에 관련해서는 안양시와의 소통이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안양시를 통해 넷프론 설치에 대한 타 학교의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서울에는 설치 사례가 있으나 안양에는 아직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위해서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분리배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인터뷰한다거나 홍보물에 반영될 내용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두 정책 후보에 대하여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넷프론 정책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넷프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정책들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넷프론 정책을 실현한다면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이 분리배출에 흥미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외부로는 안양여고가 안양시 최초로 넷프론을 설치하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안양여고로부터 시작하여 타 학교 내 넷프론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설치 비용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들고 설치 장소를 정하기 어려우며 캠페인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였고, 처음에 저희가 넷프론 설치를 목표로 정한 것은 맞지만 여러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안양여고의 분리배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식 부족과 분리배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저희 모두는 캠페인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모둠이 진행한 정책 실천 활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문제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분리배출 방법과 간단한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쓰레기통 주변에 배치하였습니다. 단순히 우리 학교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우리의 정책 활동 과정들과 설문조사 링크가 들어간 리플렛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 활동을 하면서 익숙해진 주변 환경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사례를 접해봄으로써 우리 정책을 통해 바뀔 우리의 새로운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 팀 캠페인의 비행 분석, 즉 음식물을 비운 뒤 헹궈버리고 자칫 헷갈릴 수 있는 품목들도 섞이지 않게 분리하여 버리자는 문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 몰랐던 분리수거 방법을 알게 되어 유익했고,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책이 안양여고를 넘어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줄의 발표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악불사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는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고요. 저희는 일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저희 학교에서 정책을 만들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관찰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친구들 말로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화장실의 문제가 뭔지 처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악취랑 화장실 내 수압에 또 배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와 관련한 정책을 고안을 했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심한 악취로 인한 불편함은 화장실 내 악취로 불편함이 너무 커서 친구들의 사용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를 제거하는 방향제를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해봤고, 화장실 내 수압 배수 문제는 학교의 기능적인 장치니까 저희가 암만 보완을 해봐도 정책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책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 태도로 인한 문제는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고 사용자들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아서 환경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캠페인 또는 공지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정책들을 실현하기 전에 일단 한 가지를 뽑자 생각해서 일단 납치를 제거하는 쪽으로 정책을 구현했고요. 방향제를 설치하려고 저희는 정책을 세웠고 이제 커피 원두에는 기와 냄새를 흡수하고 향이 멀리 퍼지는 성질 덕분에 방향제로 사용하기 딱 좋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주제로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찌꺼기를 통해서 저희가 방향제를 만들고 설치를 하였는데요. 큰 곳에는 이제 2군데 정도 났고 분해 교직원 화장실이거나 작은 화장실들은 하나씩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방향제를 만들고 나서 오차 개선 방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방향제를 설치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없긴 했지만 사용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방향제 효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많았고요. 또 그다지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첫 번째로는 원두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화분을 저희가 방향제 통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화분에 그냥 원두 가루만 놓으니까 냄새가 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정책을 제안하다 보니까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방향제에만 시선이 쏠려서 다른 방안들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방안들, 뭐 화장실을 청소할 때 청소하시는 분의 횟수나 또는 그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방향제 그거에 양을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나중에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조의 발표까지 마무리되었고요. 네 번째 발표는 건전지 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촌고등학교 건전지라고 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릴스나 틱톡 관련해서 다들 도파민에 많이 중독된 삶인데 좀 재밌게 해야 다들 관심을 주지 않을까 하셔서 좀 재밌게 짱구 컨셉으로 잡아왔습니다. 저희의 추진 배경은 추진 배경을 말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솔직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한테는 인생은 급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따분하고 늘 지루하고 어려운 학교 생활에서 급식 시간대인 만큼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밥을 먹을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과 도란도란 앉아서 먹는 것도 참 좋고요. 저희는 이런 저희가 급식을 먹고 일상생활 속 저희가 되게 행복한 과정 중 어떠한 그런 방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촌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급식을 먹을 때 제대로 된 추가 배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고 싶은데도 더 먹지 못하는 학생들도 발생을 하고 1학년은 2학년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먹기 때문에 이제 학년 간에 이제 다툼까지 1학년들은 2학년들 뭔데 먼저 먹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그런 안 좋은 대물림까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서 모두가 좀 신속하게 빠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추가 배식에 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추진 배경은 일단은 먼저 정책 사례들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는 추가 배식을 어떻게 진행하나 했는데 이렇게 되게 소량으로 그냥 딱 그릇만 놔서 하는 데도 있고 저렇게 급식차를 배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사진은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딱히 큰 운영 없이 저 급식차 하나가 가지는 효과가 과연 무엇일까? 저희 팀의 특징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일단 급식차라는 게 어느 학교에나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급식차의 배치, 그런 순서만 잘 바꿔도 급식 먹는데 확실히 신속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딱 봤을 때
혹시 막 3분 만에 막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추가라는 키워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춘 거는 그냥 배식이 아니라 추가 배식입니다. 왜 추가 배식을 할까요? 부족하니까 추가 배식을 하겠죠. 그러면은 추가 배식을 받을 때마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추가 배식을 받을 때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양을 충족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배식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급식을 그냥 받는 거기 때문에 는 것 같고요. 키워드 세 번째는 만족인데 급식 먹을 때만큼은 이제 만족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솔직히 저도 학교 생활 만족 많이 못하고 내신에도 만족 못하고 참 불만족스러운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밥 먹을 때만큼 인간의 요구를 충족할 때만큼은 만족을 해야 하지 않나. 네. 저희 정책 아이디어는 진짜 원할 때면 언제든 추가 배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게 정책 아이디어인데 굳이 다른 학교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추가 배식을 하면 시간 소모가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고등학교가 올라가면서 반도 되게 10반, 11반, 12반 이렇게 돼가고 1, 2학년 자체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2학년, 1학년 순으로 먹게 되면은 1학년들은 추가 배식을 거의 못 먹고 그냥 배식 자체도 되게 촉박하게 먹어야 합니다. 제가 1학년 때 그래서 학교 다니마시고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배식 진행을 위해서 일단 가장 이제 대빵이신 급식 선생님과 논의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추가 배식을 지도할 때 그냥 아까 나온 급식차처럼 덩그러니만 놓으면은 완전 야생의 난장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의 지도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급식차 옆에 추가 배식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제 길이 막 구렁이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신속하게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었고 마지막은 시범 운영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하고 추가 배식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저희의 프로젝트 특징은 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 후배들이든 누구든 모두가 급식을 먹을 때만큼은 좀 행복하게 먹길 바라서 진행을 한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 측면은 이렇게 있고 급식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커요. 급식 시간이 급식만을 위한 시간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되게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일 수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농구를 하다가 어디 운동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자습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급식 기다리다가 시간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이 5분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10분, 20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먹어야 또 따뜻한 밥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속, 여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고 약점은 저렇게 추가 배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 이제 소식자라고 하죠. 본인 자체가 그냥 양이 적으신 분들도 있고 급식 자체를 이제 만족을 못해서 안 먹어 이렇게 시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점을 그나마 저희는 거의 약점이 없긴 한데 그나마 있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 사용을 거의 할 일이 없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급식은 우리 모두가 늘 먹고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의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위협은 추가 배식을 했을 때 안 그래도 그냥 배식 자체도 잔반인데 추가 배식을 하면 잔반이 더 생기지 않냐 라는 우려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기대 효과고요. 제가 워낙 많이 말을 해서 다 아실 텐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들이 추가 배식을 받느라 흐름이 끊긴다는데 2학년 친구들도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2학년 됐으니까 나 상관없다. 나만 잘 먹으면 된다. 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심리가 늘어나고 1학년 친구들은 또 2학년들도 자기만 생각하네 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돼요. 모두가 1학년, 2학년, 학년 상관없이 급식을 빠르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련으로 2학년이 추가 배식을 받는데 1학년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학년 간 싸움이 번지지 않도록 준비를 했고요. 급식을 받을 때 너무 많거나 이제 선생님 너무 적어요. 좀만 더 주세요. 저거든요. 저에게요. 맨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실랑이가 되게 많이 되고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이 지쳐집니다. 그래서 추가 배식을 이용함으로써 일단 받고 본인이 원하면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이제 포스터인데요. 요즘 또 흑백 요리사가 되게 유행인데 흑백 요리사도 이제 요리에 관한 내용이고 저희 급식도 요리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제 흑백 추가 급식이라고 해서 완전 이분법적으로 표를 작성하긴 했는데 개정된 추가 급식 만족한다.
바뀐 거 모르겠는데 딱 2개를 이렇게 나눠서 했고 급식을 정책 실천 활동을 그러면 이제 너희 뭐 했냐? 놀랍게도 저희는 완벽한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범 운영을 하기 이제 이틀 전 급식 선생님에게 아까 쇼부를 보러 이제 갔는데 급식 선생님이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자율배식이어서 추가 배식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절망했죠. 그럼 우리 하게 뭐가 되냐? 급식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고라를 위한 뜻깊은 도전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급식은 저희만 먹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먹는 급식이에요. 근데 이제 급식을 먹을 때 조금 더 신속성, 그런 추가 배식의 그런 배치 그리고 그런 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좀 추가 급식에 대해서 추가 급식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고 모두가 좀 공평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관련으로도 저희가 조금 토대를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나가지고 저도 사실 이제 럭키 미끼적 사고라고 하죠. 제가 이제 내신이 안 좋을 때면 앞으로의 내 친구들이 좋은 1, 2등급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밑거름 3등급이 해줬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인 걸 내세우지 못해도 앞으로의 영광의 급식 모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영광의 길을 나아가는데 좋은 발판이 되지 않았나라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4번째 조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저희 5번째 조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여자고등학교 아라조 교내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안건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택한 교내 문제는 교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문제였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다리 부상이 있어서 못발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이동 문제가 늘 화두되어 왔습니다. 현재 교내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 약 98%가 이 문제를 알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대하는 학교 주변 주택단지 거주민들의 반대와 교내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부족 및 노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내 엘리베이터 설치는 중요하기에 저희가 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참고한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양 동초가 안양시의 4.2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교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례. 두 번째는 반월동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서명운동으로 교내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이뤄낸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서울시의 고등학생들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해 관련 정책을 제안했던 사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생각한 정책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로는 학부모회와 학생회, 교사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과 건물 노후 정보를 점검해서 엘리베이터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경기도 교육청,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본다였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단계별 전략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먼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앙케이트 설문조사로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한 다음 정책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 정도를 점검하고 시도교육청에 문의합니다. 그 후 대의원회 회의를 통해 교사회, 학부모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난 후에는 엘리베이터 사용 규칙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단계별 전략입니다. 교내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에 대한 SWOT 분석 또한 해보았는데요. 먼저 강점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입학이 가능해진다, 다친 학생들의 이동이 편안해진다, 무거운 짐을 쉽게 옮길 수 있게 해준다가 있고,
약점은 엘리베이터 관리에 필요한 고정 비율이 지출된다는 것과 긴 설치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회로는 교육부에 학교육신을 신청한다. 안양시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청에 제안한다.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므로 정책 추진이 비교적 수월하다 등이 있고, 위협으로는 학교 설치 지원을 해도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학교 환경 개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교내에 엘리베이터 설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저희의 정책이 성공한다면 일시적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이동이 편리해질 수 있고 고층까지 무거운 짐을 옮기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정책 실천 활동으로는 학교 구조 확인, 리플렛 배부, 재학생들의 의견 수집이 있습니다. 안양여고가 교육지원청에게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교내 공간이 부족하여 승강기를 설치하기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학교를 돌아다니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을 찾아다니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교실 구조를 변경해서 공간을 창출하거나 학교 밖에 설치해서 연결하는 등의 방식을 고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미설치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었던 재학생분들께 리플렛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 학교에 왜 엘리베이터가 없는지에 대해 알렸고, 재학생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구글 폼으로 설문을 진행해서 교내 승강기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5번째 조까지 마무리됐고요. 이제 마지막 조의 발표이거든요. 로고스 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촌고등학교 로고스팀입니다. 마지막 발표라서 저는 좀 떨리는데 반대로 아마 여러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추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옆에 이걸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교내 진로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라는 2번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강의식 수업이랑 진로 독서 활동에는 거의 표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이 두 활동이 지금 저희 학교에서 현재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네, 이 활동들은 대부분 수동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진로 프로그램들이 수동적이며 인원 제한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시로 진로 체험에 대한 행사라든지 교과 융합 진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강사나 학교 선생님의 주도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또 두드림 활동은 저희 학교의 약간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 교과별로 약간 신화 활동을 이제 하는 건데, 이 활동의 경우에도 모든 교과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진로로 삼고 있는 교과가 개설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결국에 진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진주 프로그램이 아마 저희가 이 학생 주도 진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만들어낼 정책하고 가장 모티브로 삼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진주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존재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올해 진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0팀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12팀만 올라갔거든요. 8팀의 경우에는 기획안을 작성했는데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하고 싶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 평촌고를 아마 아실 텐데, 평촌고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많은 일반고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아마 안양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생 수가 많은 일반고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떤 특색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양한 진로의 학생들이 모인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진로의 학생들이 모인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진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뭐 외고나 국제고, 아니면 뭐 자사고라든지 그런 과학고 이런 데들의 특징을 보시면 보통 유사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진학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진로 융합이 사실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근데 반대로
문과, 이과, 예체능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좀 다른 길을 찾아가는 친구들까지 굉장히 진로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저희 학교만의 특징을 살린 이 학생 주도 자율 진로 프로그램의 수립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 조사를 해봤는데 앞서 말한 이런 단점들을 전부 보완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대부고 프로그램 2개 중에 하나씩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부분이랑 약간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그냥 그 부분 하나만이 이제 장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뽑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ET라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일상에서 잘 접하지 않는 이라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수업이라는 공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진로 다양성을 알 수 있고 또 이거는 너무 제목이 길죠. 제목을 빼고 말하면 전공 트랙에 관계없이 인문 과학 및 여기 부분 있죠. 여기에서 진로 융합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책 아이디어로는 키워드 이상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빼고 키워드 1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자율 게시판을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자유로운 투표청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저희는 우선 자율 게시판을 사용한 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친한 친구들끼리 한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2학년이 되면 문과와 이과로 진로가 나뉘고요. 보통 문과는 같은 반, 이과가 같은 반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 같은 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진로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결국 진로 융합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는 직접 오프라인에서 팀 짜는 걸 어려워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런 팀 짜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전으로는 익명 자율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마음이 맞는 아이들끼리 팀을 꾸려 서로의 진로, 즉 관심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획기적인 탐구를 실천하겠다가 저희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책 아이디어로는요. 일단 이 페델렛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분야, 의료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먼저 분야를 나눈 다음에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다른 분야를 탐구하고픈 주제에 관해서 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미술 진로의 학생이고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미술 진로의 학생이 의료 분야의 미술과 의료를 접목한 미술 치료 주제를 제시하고 의료 분야가 진로의 학생이 댓글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 다음에 이 학생이 자기 닉네임과 학번,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고 닉네임으로 진행을 되거든요. 저희가 익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익명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학생이 자기 닉네임과 학번, 참여하고 싶은 조를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내면 학교에서 그걸 받고 조를 짜서 알려주고 그걸 활동을 1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정책 기대 효과로는 비포는 다 설명한 내용이고 애프터에서 이제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단순히 주어진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직접 의견을 내고 동의를 하고 그걸 융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요즘에 대학교에서도 전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성적 맞춰서 대학을 갔다가 과가 안 맞아서 전과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때 이러한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런 일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책 실천 활동을 했는데요. 선생님, 교육과정 부장 선생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매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로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어려워하신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내년에 저희가 시범을 해보는 2학년에게도 알려줘서 이게 단발적인 그런 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활동이 되보라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